알아두면 쓸데많은 그리스사 이야기. 49번째 이야기. 이름만으로도 적을 물리친 키몬 장군. 키몬은 기원전 510년에 마라톤 전투의 지휘관을 맡은 밀티아데스와 트라키아의 공주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유명한 역사학자인 투키디데스와는 친척이었습니다. 기원전 489년에 그의 아버지 밀티아데스는 죄를 지어 벌금 50달란트를 내야 했지만 그 돈이 없어 감옥에서 죽었는데 당시 키몬은 철들지 않은 젊은이로 곱슬머리를 헝클어뜨린 채로 다녔고 문학과 철학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노는 것을 좋아할 사람들은 그를 바보 키몬이라고 불렀는데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에 그가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면 그리스 역사상 전무후무한 전공을 세웠을 거라고 쓰여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그럽고 속이 깊은 사람이었는데 살라미스 해전이 일어나기 전날 밤에 사람들은 모두 고향을 떠나는 것을 아쉬워했지만 키몬은 빨리 전쟁터로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아테나 신전에 가서 채찍을 바쳤고 신전에 걸려있던 방패를 집어들고 용감히 싸우겠다고 맹세했는데 살라미스 해전에서 맹세한 대로 용맹하게 싸웠고 공을 세워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플라테이아의 전투에서 패한 페르시아 군대는 그리스 전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리스 연합군을 이끈 스파르타의 파우사니아스는 계속되는 승리에 점점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나 키몬은 여전히 진심으로 사람을 대했고 친화력이 뛰어났는데 점차 다른 장군들의 존경을 받은 키몬은 파우사니아스를 물러나게 하고 그리스 연합군을 이끌었습니다. 키몬은 긴 세월을 전쟁터에서 보냈는데 그가 이끄는 군대는 엄격하게 규칙을 지켰고 잘 훈련되어 있었으며 아테네를 위해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기원전 476년에 키몬의 군대는 트라키아의 이온을 공격해 점령했고 페르시아 군을 성 안에 가두고 포위했는데 양식이 떨어진 적이 스스로 성에 불을 지르고 자멸해 사람들은 키몬의 공을 찬양하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키몬의 군대가 그리스 연합군과 함께 키프로스와 비잔틴을 공격했을 때 많은 페르시아인을 포로로 잡았는데 키몬이 전쟁에서 얻은 재물과 포로 중에서 어떤 것을 갖겠느냐고 연합군에 묻자 연합군은 재물을 선택했습니다. 그러자 키몬은 전쟁 포로들을 이끌고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키몬을 어리석다고 비웃고 키몬의 부하들조차 화를 냈지만 그는 빙그레 웃기만 하고 재물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포로의 가족과 친구들이 포로 석방을 요청해 왔는데 그들은 페르시아의 부유한 귀족들로 그들에게 몸값으로 받은 돈은 연합군이 가져간 재물보다 훨씬 많아 사람들은 키몬의 지혜에 감탄하고 그를 더욱 신뢰했습니다. 키몬은 전쟁을 하면서 많은 재물을 모았으나 재물에 집착하지 않았으며 헌금도 흙과 같은 것이라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었는데 자신의 농지에 있는 울타리를 뽑아내고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먹을 것을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집에는 언제나 방금 만든 음식을 준비해놓고 손님이 오면 대접했고 사람을 시켜서 학식이 깊고 인품은 좋으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돈을 보내주었는데 전쟁터에서 쌓은 공로와 이런 대범함으로 아테네인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기원전 476년에 델포이에 있는 아폴론 신전의 여사제가 아테네인들에게 신탁을 전했는데 스키로스 섬에서 살해된 옛 아테네의 왕 테세우스의 시신을 가져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키몬은 즉시 군대를 이끌고 스키로스 섬에 가서 몹시 어렵게 테세우스가 묻힌 곳을 찾아냈고 몇 주 후 테세우스의 시신을 모시고 귀국했는데 배가 도착하자 아테네인들은 달려나와 환영했고 이후 그의 명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인자하고 덕이 넘치는 키몬이었지만 정책을 펼치는 데는 엄격한 편이므로 그는 동맹국들에도 엄격하게 대했는데 기원전 465년에 타소스 섬이 델로스 동맹에서 탈퇴하자 키몬은 바로 군대를 이끌고 타소스 섬을 공격했습니다. 그 결과 조약을 맺고 방어시설을 철거했으며 트라키아의 금광을 넘겨받고 타소스 섬이 매년 델로스 동맹에 내는 전쟁 준비금도 올렸는데
이런 강력한 대응을 본 다른 동맹국들은 감히 동맹에서 탈퇴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항상 연합과 갈등을 반복하는 앙숙이었는데 두 나라는 외부에서 온 공동의 적이 있을 때에는 협력했지만 평소에는 크고 작은 충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키모는 일부러 스파르타를 좋아하는 것처럼 행동했다는데 예로 아들에게 스파르타식 이름을 지어 주었고 스파르타에서 헬러트가 반란을 일으키자 다른 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스파르타를 지원하러 떠났습니다. 반란을 진압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스파르타는 키몬이 군대를 끌고 오자 무슨 속셈이 있는지 의심해 키몬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아테네인들은 키몬 때문에 스파르타의 치욕을 당했다며 그를 추방했습니다. 10년 추방형을 선고받은 키몬은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전쟁을 벌이자 전투에 백일종군하고 싶어 했지만 그의 반대파들은 그가 스파르타와 내통하러 온 게 아니냐며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이 전투에서 아테네가 패배하자 사람들은 키몬을 그리워했고 키몬도 아테네를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을 격려했던 지인들이 전사하자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아테네의 지도자 페리클레스는 비록 정적이지만 국가의 이익을 위해 사적인 감정을 내려놓고 키몬을 사면하였으며 키몬은 스파르타와 아테네를 화해시켰습니다. BC 450년경 키몬은 해군을 이끌고 키프로스와 페르시아 정벌전을 나섰는데 그는 다시 한번 바다를 페르시아인들의 거대한 묘지로 만들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키몬은 키프로스에 도착하기도 전에 병에 걸려 죽었는데 죽기 직전에 그는 자신이 죽었다는 소식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하여 키몬이 죽은 것을 모르고 여전히 그를 두려워하던 페르시아는 크게 패했고 아테네는 육군과 해군이 모두 큰 승리를 거둬 유리한 입장에서 페르시아와 전쟁 후의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키몬은 전쟁을 통해 많은 돈을 벌었지만 그 돈으로 사리사욕을 채우는 게 아니라 아테네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를 수리하는 데 썼는데 자기 돈을 들여 아테네의 성벽을 쌓았습니다. 50번째 이야기, 위대한 정치가 페리클레스로 이어집니다.